이 고위공직자가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이 비밀 정보, 미공개 정보에 접근해서 투기에 이용하고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출발이거든요. 저도 역시 이제 공직자들이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가지게 하는 거는 이제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헌법 가치를 유지하는 거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LH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통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난 10년간 내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정보가 있던데 LH로 표현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그래서 이게 언제쯤 시작돼서 어떤 식으로 구조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LH 자체가 그 이명박 정부 때 생긴 거라 하더라도 LH의 그 중요성이 강화된 게 이 정부입니다. 특히 연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LH 사장을 하면서 LH 중심의 이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네. 또 장관이 된 이후에도 소위 공공개발, LH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범죄의 소지가 더 많아진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예. 그다음에 이거는 또 공기업 일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뭐 감사실 같은데 사실은 그 LH 자체의 이 정직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뭐 지난 정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특히 지금의 문제가 된 LH의 그 상임 감사라는 부분이 그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 낙하산으로 내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전 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감사는 감사를 제대로 할 사람들이 임명이 돼야만 이런 공기업, 사실상 그 국가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데서의 어떤 비리가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느 정부나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참 어려운 것이 하나는 이게 이제 공급을 하라고 하십니다. 공급을 하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에 대해서 공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전에 한 15만, 16만 가구 하다가 지금 18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20만 가구 정도 했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작은 게 아니었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강남에 공급을 하려면은 남아있는 땅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라든지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한 60층으로 우리가 재개발하겠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평당 한 1억씩 해서 엄청난 또 시세 차익을 네. 보게 되고 우리가 값싸게 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좀 네. 지어왔다면 저는 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재인 정부가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결국은 우리가 공공주택으로 나가야 됩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결국은 다시 네.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타 이제 입법으로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묘수랄까 아니면 입법적 대응이랄까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홍영표 의원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고위공직자가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이 비밀 정보, 미공개 정보에 접근해서 투기에 이용하고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출발이거든요. 여기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뭐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 야당하고 이제 협의를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해서 5개 법안을 지금 3월 중에 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역시 이제 공직자들이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가지게 하는 또 그리고 부가 그 공직자의 권한을 이용해서 가지게 하는 거는 이제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국회가 바로 그런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이 돼서 사실상 헌법의 가치들까지 훼손하고 건드리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과잉입법 문제 얘기죠. 예, 과잉입법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 가치를 유지하는 거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뭐 연성 파시즘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사실은 나치 정부 같은 경우도 이게 헌법을 안 지켰다 뿐이지 법은 다 지켰습니다.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인종 청소하는 것도 관련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적인 가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급입법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민사니까 괜찮고 뭐가 하니까 괜찮고 해서 소급입법에 대해서 지금 성급하게 나가려고 그러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잠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법 원칙을 우리가 유지하는 부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 대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부동산 투기는 정말 우리가 망국적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저는 이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헌법이라도 바꿔서 해야 된다. 아니, 여야가 합의하면 저는 헌법이라도 바꿨으면 좋겠고요. 저도 심정은 그렇습니다. 나치가 했던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고위층들 뭐 국회의원을 포함한 이 고위 공직자들이 되려는 모든 사람들은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저희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좀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참 헌법이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나치 수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뿌리 뽑고 싶다. 심정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심정을 그렇게 강하게 설명을 하신 거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